안녕하세요, 율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스프링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거는 이제 객체를 생성해주고 또 그것을 객체들을 조립해주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DI고 또 하나는 IOC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스프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용어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부터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용어가 절대 난해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이거부터 먼저 개념 정리를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DI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DI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또는 이제 웹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에 디펜던시 인젝션을 종속성 주입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된 용어 자체가 좀 난해하게 들려서 어렵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부품 조립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단 DI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 우리가 디펜던시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난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게 될 경우에 특히 그것을 객체적으로 만들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객체들의 조립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A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를 저희가 이제 정의하면서 이 녀석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녀석을 객체화해서 그 녀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A라고 하는 녀석이 B라는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A가 생성될 때 B라는 녀석을 생성해서 자기가 가지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A가 B를 일체형으로 가졌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일체형 해지어 관계라고 합니다. 일체형으로 자기의 부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B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B를 A의 부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품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디펜던시라고 해요. 그 디펜던시라고 하는 녀석은 굳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서는 뭐 종속성 또는 종속객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 종속객체라든지 종속성보다는 그냥 부품이라고 보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품이라는 녀석을 사용할 때는 이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얘가 직접 객체를 생성해서 자기가 갖게 되는, 그리고 이것을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얘가 직접 생성하지 않아요. 생성은 외부에서 생성해서 그 생성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그 세팅한 객체를 얘가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또는 붙박이형으로 부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조립형, 세팅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조립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에서 스프링을 얘기할 때 DI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DI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그 DI가 스프링을 중요하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위에 있는 프로그램은 일체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는 조립형에 대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가 일체형보다는 조립형이 이것이 결합력이 훨씬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품이라는 녀석을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붙박이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부품을 갈아 끼거나 또는 업데이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얘를 느슨한 결합으로 조립형으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기업형에서는 이쪽보다는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체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냥 붙박이다 보니까 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A라는 녀석의 객체만 만들면 그 안에 부품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부품을 바꿔 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A라는 녀석을 만드는데 A는 그냥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A가 갖고 있는 부품을 우리가 따로 만들어서 따로 준비해서 그 녀석을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죠. A 입장에서는 B가 부품이에요. 그런데 그 부품을 우리가 꽂아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이라는 녀석의 객체를 다른 말로 디펜던시라고 한다면 그 디펜던시를 꽂는 작업을 좀 어렵게 말하면 주입, 인젝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인젝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개념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용어가 중요한 건지 잘 생각하셔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단 내가 이걸 조립형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지 또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또 단점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품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립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부품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부품을 조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 디펜던시를 우리가 조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세터 함수를 통해서 조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생성자를 통해서 조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터 인젝션, 세터를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 세터를 통해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고 컨스트럭션 인젝션, 이거는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하는 방법, 생성자를 이용한 조립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립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거 좋아요. 이건 마치 컴퓨터 여러분들이 구입할 때 용산에 가서 조립형 컴퓨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대리점에 가서 그 대리점에서 완성품을 살 것이냐 이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조립형을 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부품을 조립을 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도 있고 또 업데이트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립형을 살 때 불편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그걸 조립하는 일이죠. 조립하는 일이 불편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립을 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조금 비용이 들지 몰라도 내가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조립하는 것에 불편함을 겪을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 지금 조립을 해주는 바로 DI라고 하는 이 조립을 해주는 녀석이 있다면 되게 좋을 텐데 소프트웨어에서도 그것을 부품을 조립해주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은 이렇게 조립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객체를 생성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바로 디펜던시를 인젝션해주는 능력인데 그게 부품을 조립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품들이 뭐가 있는지 또 그들이 어떤 부품 결합을 하길 원하는지만 설정을 해주면 스프링이 그런 일을 해줘요. 신기하겠죠? 그 부품을 스프링을 통해서 조립하게 해주고 우리는 조립된 결과물을 갖다 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스프링을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DI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DI란 무엇입니까? 부품을 조립해준다.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디펜던시 인젝션. 한국어로는 종속성 주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객체를 조립해 주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컨테이너가 필요해요. 그 컨테이너가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왜 이름을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지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